안녕하세요. 골든 라이프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골든 에이지를 위한 특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흔 살에 처음 스마트워치를 찾는데 30년간 몰랐던 제 몸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병원에서는 항상 정상이에요 라고 했던 제 혈압이 사실은 전혀 정상이 아니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스마트워치를 사용한 지 3개월이 된 시점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병원에 가면 잠깐 재는 혈압은 정상인데 집에서는 왠지 답답하고 어지러운 날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저처럼 70대가 되어서야 스마트워치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도 저처럼 내 몸의 진짜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요즘 부쩍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실제 경험담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많이 의심했어요. 이런 작은 기계가 병원 장비만큼 정확할까 하면서요. 제가 스마트워치를 사게 된 계기는 작년 겨울이었어요. 평소보다 조금만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 자주 생겼거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나이에 비해 건강하시네요. 혈압도 정상, 심전도도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몸은 분명히 뭔가 달랐어요. 특히 새벽에 잠깐 깨면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낄 때가 많았고 오후만 되면 유독 어지러웠거든요. 그러던 중에 옆집에 사는 친구가 늦은 나이에 스마트워치를 시작해서 부정맥을 일찍 발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에이, 그런 게 얼마나 정확하겠어 했는데 친구가 보여준 3개월치 데이터를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에서는 잠깐 재는 혈압만 보지만 스마트워치는 하루 24시간 제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수치가 나오는지 모든 걸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한번 해보자. 여러분도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병원에서 혈압 잴 때 생각해 보세요. 하얀 가운 입은 간호사 앞에서 차가운 진료실에서 긴장한 상태로 재는 혈압이 과연 제 평상시 혈압일까요? 게다가 혈압은 하루 종일 계속 변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식사 후에, 운동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모두 다른데 병원에서는 딱 한 번만 재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위험한 순간을 놓친다는 거예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들은 평상시엔 괜찮다가 갑자기 혈압이 급상승하거나 심박수가 비정상적으로 변할 때 생기잖아요. 병원 검진으로는 그런 순간들을 절대 잡아낼 수 없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예를 들어볼게요. 평소 병원에서 재는 제 혈압은
항상 130, 90 정도로 살짝 높았지만 우리 나이대에서는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스마트워치를 차고 일주일 후에 발견한 것은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제 혈압이 160, 95까지 올라간다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새벽 고혈압이라는 현상인데, 뇌졸중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제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만약 스마트워치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이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과연 그 작은 기계가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할까? 먼저 혈압 측정 원리부터 설명드릴게요. 기존 병원이나 가정용 혈압계는 팔에 커프를 감고 압력을 가해서 혈관을 누른 다음 혈류 소리를 듣거나 압력 변화를 감지해서 혈압을 재죠. 하지만 스마트워치는 다른 방식이에요. 손목의 맥박과 혈관의 미세한 변화를 광학 센서로 읽어서 혈압을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이라는 말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유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4시간 연속으로 측정하면서 개인의 패턴을 학습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제 경우를 보시면 처음 일주일간은 스마트워치 혈압이 병원 혈압보다 10에서 15 정도 높게 나왔어요. 하지만 2주차부터는 제 몸의 패턴을 학습해서 오차가 5 이내로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거의 정확했어요. 심박수는 더 정확해요. 광학 센서가 혈관의 박동을 직접 감지하니까 병원 심전도와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특히 중요한 건 부정맥 감지 기능이에요.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은 가끔씩만 나타나기 때문에 병원에서 잡아내기 어려워요. 하지만 스마트워치는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니까 몇 초간 나타나는 이상 신호도 놓치지 않죠. 산소 포화도도 마찬가지예요. 혈액 속 산소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수면 중 무호흡증이나 폐기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가장 놀란 건 수면 분석 기능이었어요. 깊은 잠, 얕은 잠, 렘 수면, 이런 걸 정확히 구분해서 보여주는데, 이걸 보고 나서야 왜 아침에 피곤한지 알게 됐어요. 스트레스 지수도 측정해요. 심박 변동성이라는 걸 분석해서 제가 언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어떤 상황에서 몸이 긴장하는지 다 알 수 있더라고요. 가장 실용적인 기능은 활동량 측정이에요. 하루에 몇 걸음을 걸었는지, 얼마나 움직였는지, 그리고 칼로리 소모량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줘요. 이 모든 데이터가 스마트폰 앱에 저장되면서 제 건강 상태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병원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진짜 제 몸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스마트워치를 사야 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스마트워치들 중에서 건강 기능이 좋은 것들을 추천드리면, 삼성 갤럭시 워치는 혈압 측정이 가능하고 애플워치는 심전도와 부정맥 감지가 뛰어나요.
가민이나 핏비트는 운동과 수면 분석에 특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는 삼성 헬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프로그램은 삼성 갤럭시 워치와 삼성 갤럭시 핸드폰이 연동되어서 보기 쉽고 조작도 간편해서 이 워치를 추천드려요. 스마트워치를 구매했다면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스마트워치를 받으시면 먼저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해야 해요. 삼성은 갤럭시 웨어러블, 애플은 애플워치 앱이에요. 앱을 설치하고 블루투스로 연결한 다음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나이, 성별, 키, 몸무게 이런 기본 정보가 정확해야 측정값도 정확해져요. 이제 본격적으로 혈압 측정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혈압 측정은 좀 특별해요. 처음에 병원용 혈압계로 보정을 해야 하거든요. 집에 있는 혈압계나 병원에서 잰 수치를 스마트워치에 입력해 주세요. 이걸 캘리브레이션, 즉 두 기계 간 수치를 보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번 보정하면 스마트워치가 제 몸에 맞춰서 정확하게 측정해 줘요. 다음은 측정 주기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자동으로 측정 주기를 설정할 수 있어요. 혈압은 30분마다, 심박수는 실시간, 이런 식으로요. 너무 자주 측정하면 배터리가 빨리 닳으니까 처음엔 1시간마다 측정하도록 설정하세요. 스마트워치를 바르게 착용해야 믿을 수 있는 수치가 나오겠죠. 스마트워치는 손목뼈에서 두 손가락 정도 위쪽에 차야 해요. 너무 꽉 조이면 혈류가 막혀서 측정이 부정확해지고 너무 느슨하면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측정할 때는 손목을 심장 높이에 두고 가만히 있어야 해요. 측정이 다 끝났으면 데이터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하루가 지나면 스마트폰 앱에서 모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요. 혈압 그래프를 보시면 하루 종일 어떻게 변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수치가 급격히 변한 시점이에요. 언제 높아졌는지, 언제 낮아졌는지, 그리고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이상 신호가 있었을 때 알아야 하니까 알림, 설정을 해놔야 해요. 혈압이 140, 90 이상 올라가거나 심박수가 분당 100회 이상 올라가면 알림이 오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이 기능 덕분에 위험한 상황을 즉시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했을 때 중요한 건 혈압의 값이 이상하다면 스마트워치 데이터를 병원에 가져가서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의사들도 24시간 연속 데이터를 매우 유용하게 생각해요.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이제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본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새벽 고혈압이에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의 혈압이었어요. 평소 낮에는 130, 90 정도로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새벽에는 160, 95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걸 새벽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가장 높은 현상이에요. 병원에서는 절대 발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 혈압약 복용 시간을 조정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 발견한 것은 식후 혈압이 급상승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식후에 혈압이 상승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만 제가 놀란 것은 특정 음식을 먹은 후 혈압이 급상승한다는 거였어요. 제 경우엔 짜장면이나 찌개 같은 짠 음식을 먹으면 2시간 후 혈압이 20에서 30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이걸 알고 나서 식단을 조절하니까 평균 혈압이 10 정도 내려갔어요. 세 번째 발견은 스트레스와 혈압의 관계예요. 스트레스 지수와 혈압을 함께 보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집안 경조사로 인한 스트레스, 바깥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면 혈압도 같이 올라가요. 반대로 산책하거나 음악 들을 때는 둘 다 함께 내려가고요. 물론 제 라디오를 듣는 순간에도 내려가요. 네 번째로 알게 된 것은 수면의 질과 건강의 긴밀한 연관성이에요. 수면 데이터도 정말 유용했어요. 제가 깊게 잠들지 못한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하룻밤에 평균 15번 정도 깨고 있었어요. 본인은 몰랐는데 스마트워치가 다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수면의 질이 나쁜 날에는 다음날 혈압이 높고 스트레스 지수도 올라가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운동과의 관계예요. 스마트워치를 안 쓸 때에는 막연히 운동이 몸에 좋으니까 했었다면, 하지만 이제는 정확한 수치들을 보면서 스스로 목표도 설정하고 이렇게 변했다 하고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매일 만보 걷기를 시작했는데 2주 후부터 확실한 변화가 보였어요. 안정시 심박수가 75에서 65로 내려갔고 혈압도 평균 5에서 10 정도 개선됐어요. 무엇보다 운동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게 눈에 보여서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사용 후 내린 결론은 전반적으로 제 건강 상태가 많이 개선됐다는 것이었어요. 평균 혈압은 135, 85에서 125, 78로, 안정시 심박수는 75에서 65로, 수면 효율은 65%에서 78%로, 일일 활동량은 평균 15% 증가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제 몸의 패턴을 완전히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몸이 힘들어 하는지,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정확히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스마트워치 건강관리의 핵심은 연속성이에요. 병원에서는 잠깐 재는 수치만 보지만 스마트워치는 제 몸의 모든 변화를 집중 기록해줘요.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확한 설정이에요. 처음에 병원용 혈압계로 보정하는 거 절대 빼먹지 마세요. 둘째, 꾸준한 착용이에요. 하루 이틀 재는 것으론 의미가 없어요. 최소 한 달은 계속 차고 있어야 패턴이 보여요. 셋째, 의료진과의 소통이에요. 스마트워치 데이터를 병원에 가져가서 전문가의 해석을 들어보세요.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스마트워치는 보조도구예요.
응급 상황에서는 즉시 병원에 가시고 약물 복용이나 치료 결정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너무 수치에 집착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변화에 일이 일비하지 말고 전체적인 패턴과 트렌드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스마트워치를 24시간 차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틈틈이 충전을 꼭 해줘야 해요. 결국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해 보시면 스마트워치 한 개 값이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인데 이걸로 평생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면 정말 가성비가 좋은 투자예요. 특히 저희 같은 나이에도 충분히 배우고 활용할 수 있어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내 몸에 대해 더 정확히 알아야 해요. 젊을 때처럼 대충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스마트워치는 내 몸의 언어를 번역해주는 도구예요.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숫자로, 그래프로 알기 쉽게 설명해주죠.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삼성 쪽이나 스마트워치 관계자가 아니에요. 저는 스마트워치를 쓰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제 몸과 더 친해졌다고 할까요? 여러분도 시작해보세요. 70대, 80대,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계신 가족분들, 친구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